짓고 이제 종목 이야기인데요. 보면 한국에는 동학개미, 미국엔 로빈후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들이 산 종목들을 좀 비교를 좀 해보니까요. 물론 다 다르긴 한데 네. 좀 공통적으로 뽑히는 종목들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요. 뭐 로빈후드는 포드나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뭐 전통주도 좀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기술주들이 상단을 이제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이 주체의 주요 매수 종목을 좀 특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비교해 주시면요. 네.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대표성 있는 주식들은 양쪽이 또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똑같게 되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젊은 친구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기네 기업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시면 소위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같은 그런 쪽에 분류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사실 보면 10년째 떨어지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완전히 낙폭과대 중에서도 초낙폭과대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의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그런 걸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내노라는 전략가나 이런 사람들, 그 유명한 미국에서 뭐 유명한 박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밀레니얼들이 너무 들어가서 시장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테슬라가 1등이라는 것도 재밌고요. 6위에 니콜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테슬라의 상승을 보면서 우리나라식 접근이거든. 제2의 테슬라를 찾는. 미국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보면 제2의 뭐, 제3의 뭐 찾는 거죠. 슈레딩거도 나름 성장성 엄청 얘기하지만 슈레딩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슈레딩거는 정말 이게 박사급들이 화학자,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소위 바이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런 개발하고 유전자 개발 진단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제약사들이 물건을 신약을 만드는데 그런 플랫폼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대표적으로 초기에 테슬라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은 다르지만 제 테슬라를 꼽는 거거든요. 슈레딩거가요. 그만큼 여하튼 우리나라랑 미국이 약간 다르다고 일단 보셔야 돼요. 동학개미들이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잘 아는 주식을 샀다. 그리고 최근까지 수익이 아마 괜찮을 겁니다. 테슬라도 그런데 테슬라나 혹은 말씀하신 그 종목들 좀 이 성장성을 먹은 소위 끼가 있는 종목들로 좀 집중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뭐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액분 얘기 나오니까요. 이어서 또 이제 애플도 액분 얘기였습니다. 우리보다도 액분을 좀 편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미국 기업들은요. 액분 재료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액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액면 분할 흔히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주식 분할입니다. 아, 그러네. 미국은 액면가가 없네요. 액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스플릿하는 겁니다. 나누고 이거 좋은 거니까 하죠. 좀 나쁘면 주가 만약 3달러, 5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나 떨어지면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페니 스타일을 해갖고 상장 폐지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주식 병합을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보실 때 병합하는 기업은 아예 보지 마시고 주식 이제 분할을 얘기하는 건데, 주식 분할은 우리나라 액면 분할과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할 때랑 똑같거든요. 개념은 주주 가치는 1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주식들의 주주들의 어떤 참여권이라든가 접근권은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1,100달러 가는 지금 테슬라를 개인분들,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사기가 쉽지 않으니 그걸 300달러 수준을 낮춰주는 거. 애플 같은 경우 지금 400~500달러 가니 그거를 나눠갖고 또 한 100달러 수준을 만들어 주어서 좀 더 주주들이 더 원활하게 젊은 친구들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교과서적으로도 있고요. 다른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좋은 기업들이 주식 분할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던 것이 상례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포트폴리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담당 PD 친구분께서 가지고 계신 미국 포트폴리오 주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입수했는데 이것도 조금 전처럼 성향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애플, 아마존.co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뭐 앞서 동학개미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제 금이 들어있어요. 저거는 ETF인지 골드 트러스트인데요. 이렇게 좀 성향이 있습니다. 이 포트는 사실 조금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동학개미들이 산 거랑 사실 대동소이하고 또 어떤 종목을 좀 더 사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좀 보는 거에서 좀 그치도록 하겠고요.
미국 주식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네, 주식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주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다 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국 주식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영어가 잘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시간대가 다르다 얘기하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을 엄청 잘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으로 돈 버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관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시간대를 얘기하는데 HTS나 MTS를 하루 종일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과 수익이랑은 일의 상관관계도 없다는 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잘 알고 익숙하고 진짜 좋아지는 걸 사시면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느 장소나 어느 강의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웬만큼 우리나라에서 가끔 보면 오지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기도 그냥 혼자 사시는 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노출돼 있습니다. OS에도 노출돼 있고 워드라는 시스템, 파워포인트, 저희는 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건데 모두나 다 쓰는 건데 특히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불법 카피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다 구독해서 쓰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돈 내고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할 때 저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거다 보고 있겠고요. 하나 더 한두 개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마 앵커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운전을 하거나 지하철 때도 항상 쓰는 것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카드를 쓰거든요. 신용카드. 예. 전 비자나 마스터카드 둘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쓰시거든요. 네. 한 장, 두 장 있는 게 아닌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비자나 마스터를 그다음에 제일 먼저 살 주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상황을 보면 기술주도 좋고 가치주에서 그런 것들 본다면 기술주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포션을 애플을 하나를 40% 이상 갖고 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금융주를 통해서 경기 민감주나 필수업에까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벅시에스웨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벅시에스웨이 그 세 주식을 제일 먼저 할 만한 주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벅시에스웨이는 A주, B주가 있는데 A주는 너무 비싸가지고 좀 사실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B주를 같은 건데 이제 쪼개져 있는 거죠. 1,500분의 1의 가치를 만들었던 그래서 기업이죠. B주를 사시게 되면 금액이 한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26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시익이 좀 용이할 겁니다. 이학영 위원님의 미국 주식 관심주 좀 봤고요. 미국 배당주에 관심 있어 투자하는 분도 있고요. ETF도 사실은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 관련해서 좀 투자 종목 좀 알려주세요.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배당 성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배당 성향은 참고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한 20% 정도 됩니다. 조금씩 올라가. 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예. 미국은 평균이 40% 납니다. S&P 500 기준으로. 물론 배당 아직도 안 하는 게 없죠.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면 아직 배당을 안 하지만 오래되는 회사 성장이 좀 멈춰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꾸준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적인 것을 아예 종목보다 ETF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 귀족주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귀족주는 25년, 최소 25년 동안 배당을 늘린 기업들입니다. 이름도 멋있네요. 네, 예. 노블입니다. 노블. NOBL이라는 것은 ETF인 거죠? 네, 네네.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배당금이 올라가는 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배당금이 25년 이상 만든 기업들이 한 50여 개 되거든요. 그것들만 구성된 것이 NOBL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안정적으로 매달 좀 배당을 받고 싶으신데 은퇴하신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ETF인데요. 연평균 연 수익률을 보면 5% 정도 배당을 줍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매달 조금씩 나눠줍니다. 매달. 그러니까 5%의 12분의 1 하는 것은 매달 월말에 들어올 텐데요. 다만 이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걸 기대하시면 안 되겠고요. 주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SPH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연세가 있으시거나 좀 원래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SPHD가 배당으로 관련해서 전 그런 앞서 말씀드린 배당이 늘어나는 거 아니면 배당금에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고 싶으신 분은 SPHD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TF를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장주하는 여러분 아주 라지캡, 아주 초대형 ETF를 원하시는 분들은 뱅가드에서는 라지캡, 스몰캡, 미드캡, 라지캡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베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베가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벵가드에서 메가캡이라고 얘기하는데 벵가드의 메가캡 그로스였습니다. MGK란 거는 100여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괴지의 혁신 기업을 원하시는 분은 ARKK가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ETF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는 해외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를 어찌할 것인고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모든 종목이나 답은 못 드렸지만요. 힌트와 함께 이항영 위원님께서 또 최애템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